사이클링은 몸과 기계가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궁극의 퍼포먼스를 위한 완벽한 셋업을 찾는 프로라이더든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일상의 라이더든 여러분의 능력과 몸에 맞는 자전거야말로 라이딩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리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전용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생리학 및 스포츠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품을 디자인할 때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은 물론 더욱 편안하고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모든 요건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라이더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요건 혹은 생리학적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이클링 스포츠는 자전거 자체의 움직임과 외관까지 남녀 모두에게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생리학적 측면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은 많이 다르지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 생체역학 및 의학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연적인 구성은 매우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 생식기관 때문에 골반이 약간 더 넓습니다. 물론 다른 차이점들도 있지만 우선은 골반 너비에 대해 말씀드려보죠. 아시다시피 사이클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위가 중심점이 되며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의 골반 넓이가 같지 않으면 골반에 불안정성이 생기고 다른 질환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골반이 23에서 32mm 더 넓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필요하죠. 여성의 골반 너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골반과 엉덩이가 제대로 지지되지 않고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움직이는 동안 허벅지에 영향을 미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골반의 모양은 안장 디자인이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생기면 상체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어 보다 많은 피로를 유발하죠. 일반적으로 여성의 상체는 근육량이 적습니다. 즉, 신체의 움직임이 늘어나면 그만큼 피로도가 증가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골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체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의 상체를 살펴보면 다리와 몸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여성은 몸통이 조금 더 짧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일반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앞으로 몸을 기울일 때 핸들바까지 닿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몸통 길이는 더 짧은데 어떻게든 핸들바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의 근력이나 코어의 힘이 부족하다면 잠시 후부터 근육이 긴장될 것입니다. 몸을 좀 더 앞으로 숙이면 목도 앞으로 숙여져서 뒷목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일부 여성들의 경우 이 상태로 장거리 라이딩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손이 저리거나 무감각한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비율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신체 대비 다리의 비율에서 여성이 다리가 더 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고를 때에는 상체가 짧으니 리치가 더 짧아야 하고 다리가 비교적 기므로 스택은 더 길어져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 자전거를 타는 여자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전거에서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하는 걸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게 여성의 생리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두 가지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너비이고 두 번째는 핸들바와 손 크기입니다. 여성의 어깨 너비는 평균적으로 약 10mm 정도 더 좁습니다. 때문에 일반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핸들바가 어깨 너비보다 더 넓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손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손은 핸들바를 감싸지는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치가 더 길기 때문에 손과 목 그리고 어깨에 부담이 더 많이 가해집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하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전거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안전은 자전거의 사이즈, 즉 브레이크와 핸들바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 실제로 대퇴골의 길이와 크랭크 길이가 페달링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대퇴골의 길이가 길수록 크랭크 길이를 늘려야 페달링 동작이 더 수월해집니다. 허벅지는 짧은 데에 비해 크랭크가 너무 길면 페달링 동작이 그다지 매끄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일반적으로 약간 키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짧은 크랭크를 선택해야 보다 매끄러운 페달 스트로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크랭크가 긴 자전거를 탔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끄럽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방금 페달링 효율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골반이 더 넓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엉덩이에서부터 대퇴골을 지나 무릎까지의 각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골반이 불안정하면 페달을 밟을 때 무릎 안쪽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죠. 이러한 각도는 다리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른 큰 차이점으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차이는 곧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관절과 인대가 비교적 더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덕분에 여성들이 자전거를 탈 때면 불안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몸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죠. 여성들은 매우 유연해서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이 불안정함을 몸으로 과도하게 보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딩 중 이러한 과도한 보상은 실제로 신체의 운동 사슬의 변화 혹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로 사이클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라이더 사이에서도 자전거 피팅이 매우 흔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 피팅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전거 피팅의 목적은 부상을 예방하고 자전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최고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제품에 고객의 몸이 억지로 적응하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와 고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모든 사람은 각각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올바른 자전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개인적인 차이야말로 리브가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전거를 고를 때 여성이 고려할 만한 잠재적인 문제 및 요건을 파악해 여성 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셋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여성들을 위한 자전거 요건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아셨다면 좋겠네요. 리브의 목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사이클링의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이클링을 시작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